경피적 좌심방위 폐색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환자가 시행받을 시술에 대한 정보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동의서 작성을 위한 의료진의 설명 과정을 보조하고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자주적 의사에 따라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시술의 목적 및 효과. 심장은 2개의 심방과 2개의 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심실과 폐동맥을 거쳐 폐포 모서혈관을 통과하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한 혈액은 폐정맥을 통해 좌심방으로 돌아온 다음 좌심실과 대동맥을 통해 전신의 신체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가늘게 떨고 있는 심방세동이 발생하면 좌심방 내부에 혈류가 정체되면서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혈전이 떨어져 나가 다른 부위의 동맥을 막는 색전증이 발생하면 허혈성 뇌졸중이나 다양한 신체 장기에 혈전 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심방세동은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5배가량 증가시킵니다. 좌심방이는 좌심방의 주머니처럼 늘어나 있는 부위입니다. 정상적인 심장박동 상태에서는 좌심방이가 활발히 수축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혈전이 좌심방이 내부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피적 좌심방위 폐색술이란 피부를 통해 혈관 내부로 폐색 도구가 달린 특수한 도관을 삽입한 다음 이것을 이용하여 좌심방위를 폐색시키는 시술입니다. 경피적 좌심방위 폐색술은 좌심방위 내부에서 생성된 혈전이 좌심방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차단시킴으로써 허혈성 뇌졸중과 전신의 혈전 색전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술 과정 및 방법, 시술 부위 및 추정 소요 시간, 시술 전 준비 사항. 과거에 조영제에 과민 반응이 있었거나 약물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은 사전에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술을 위해서는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시술 과정. 시술 중에는 식도를 통해 내시경처럼 생긴 경식도 심장 초음파 장치를 삽입하여 시술 부위를 관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혈관을 통한 심장 내 초음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소 마취하에서 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시술이 준비되면 도관을 삽입할 사타구니 부위를 소독한 다음 소독포를 덮고 국소 마취제를 주사합니다. 의료진은 주사 바늘로 대퇴정맥을 천지하고 안내용 철선과 혈관초를 삽입한 다음 철선을 따라 우심방 내부로 도관을 삽입합니다. 심방 중격을 천자하여 우심방에서 좌심방으로 도관을 통과시키고 도관의 끝부분을 좌심방위에 위치시킨 다음에는 도관에 장착된 폐색기구를 펼쳐서 좌심방위를 폐색시킵니다. 참고로 전체적인 시술 과정은 방사선 투시 장치와 경식도 심장 초음파 등을 이용하여 도관의 위치와 좌심방위의 크기와 형태를 관찰하면서 진행됩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좌심방위를 폐색시킨 후에는 도관과 혈관초를 제거하고 천자 부위를 압박하여 시술을 마무리합니다. 추정 소요 시간.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마취 유도 시간을 포함 총 2시간 정도이지만 준비에 걸리는 시간과 환자의 상태 및 시술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국소적 합병증. 혈관을 천자한 부위에 통증이나 감염, 멍이나 혈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시간이 지나거나 적절한 치료를 통해 호전됩니다. 드물지만 동맥과 정맥 사이에 누공이 형성되는 동정맥류나 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동맥류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색 기구 및 도관 관련 합병증.
환자에 따라서는 시술 후 폐색기구가 제 위치를 벗어나거나 다른 부위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폐색기구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히 드물지만 시술에 사용하는 철선이나 도관 등이 끊어지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관 및 심장 손상. 시술 과정에서 혈관이나 심장이 손상되면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대량 출혈로 인해 수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감염이나 면역성 합병증 등 다양한 수혈 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싸고 있는 심장막 내부에 혈액이 고일 경우에는 심장이 압박되면서 심장막 압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응급 심낭천자술이나 수술이 필요합니다. 부정맥. 도관이나 폐색기구가 심장의 전도계를 자극할 경우에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적절한 치료를 통해 호전됩니다. 색전증. 시술 과정 또는 시술 이후에 심장이나 혈관 내부의 혈전이나 죽상 경화반, 공기방울 등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다른 부위의 동맥을 막는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색전물질이 뇌동맥을 막을 경우에는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막힌 부위에 따라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술 후에는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항혈소판제 혹은 항혈전제를 복용합니다. 조영제 관련 합병증. 일부 환자에서는 조영제에 대한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안면 홍조나 화끈거림, 구토 등 비교적 가벼운 과민 반응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극히 드물게는 호흡곤란이나 저혈압, 쇼크,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는 조영제로 인해 신장 기능이 악화되면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필요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기능이 회복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 이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술은 별다른 합병증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앞서 설명드린 합병증이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술 실패. 본 시술의 성공 가능성은 약 90에서 95% 정도입니다. 하지만 병변의 위치나 크기, 시술 부위로의 접근 과정, 합병증 발생이나 시술 중 환자의 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계획된 시술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술 관련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시술 후에는 와파린 치료와 같은 항응고요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항혈소판제제인 아스피린 계열의 약물만 복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항응고제 용량을 저용량으로 조절하여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술 후에는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하여 폐색된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타 사항. 비급여 관련 사항. 시술에 사용되는 일부 기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방법. 심방세동이 계속되면 좌심방위에서 생성된 혈전이 뇌혈관이나 다른 혈관을 막아 뇌졸중이나 전신색전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항응고제를 계속해서 복용하거나 수술을 통해 좌심방위를 묶거나 절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항응고제 복용은 출혈 등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존재하고 수술의 경우에는 전신마취와 수술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환자의 상태와 각 치료 방법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치료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경피적 좌심방위 폐색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